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2024년도에는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가 있었는데 올해는 진펜트라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CDMO 관련되는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즈의 미들맨 배치 기사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는 종가상으로 18만 7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작년도에 사실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런칭 이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인데 생각만큼은 이제 이렇게 그 실적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이제 진펜트라가 본격적인 이제 영업 관련되는 드라이브가 어떻게 걸리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로 이제 1조 정도가 이제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진펜트라도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발표되는 4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들이 보통 이제 1월 하순 정도 되면 이제 기사들이 대부분 나오는데 2023년도 말에 이제 헬스케어의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향으로 재고가 많아지면 이제 원가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원가율이 3분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내려가고 상반기 때 이제 PPA 관련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영향을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추정치도 3분기 대비해서는 한 700억 정도 더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수익성을 회복한 어떤 셀트리온이 이 진펜트라 매출 상승이 작년도 어떤 기대분들이 올해 이제 본격화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1조 26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720억 정도로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전 연도 대비해서 동기로 보면 매출도 162%, 영업이익은 무려 지금 14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컨센서스에서 주가가 이제 이 부분들을 여전히 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병 직전에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을 압도는,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최대 흑자 관련되는 부분에 이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헬스케어가 보유하고 있던 원가의 재고자산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하면서 원가율이 올라갔고, 상반기까지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제 수익성에서 영향을 받았다가 3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소진되면 다시 본래 이제 원가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하락 관련되는 부분에 또 하나의 영향을 주었던 PPA 관련되는 부분들도 삼각비를 이제 상반기 대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제 수익성에서는 정상화 되는 부분이죠. 근데 작년 연초에 이제 회사가 이제 진펜트라의 매출 목표액을 한 5천억, 6천억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기관하우스 쪽에서는 한 2,500 왔다 갔다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실제 회사와 이 기관가의 어떤 비율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났고, 근데 막상 4분기까지 해도 그 회사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진펜트라 매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국정권의 유대용 연구원의 이야기는 PBM제 등재 이후에 실제 이제 환급 관련되는 부분은 뭐 7월달, 9월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간적인 어떤 부분의 영향으로 실적단이 이제 작년도에는 반영이 못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매출 상승 속도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의 어떤 기대는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일단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적단에 영향을 주는데 주가가 아니면 이제 저평가 매력도는 더 높아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CDMO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
솔루션스도 기대가 중장기적으로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CDMO에서 1위는 이제 스위스의 론자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좀 두드려 맞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한 이제 론자의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본래는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다가 이제 D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세포주 개발이 포함되면 이제 CDM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주 개발의 어려운 부분의 어떤 능력이 그 대부분 개발사들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위탁 생산만 해주는 CMO보다는 CDMO를 했을 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CDMO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약품이 항체약품에서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까지 그 다음에 RNA까지 뭐 계속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CDMO 관련되는 부분의 성장성은 계속 높다. 마치 이제 반도체 쪽에서 파운드리 사업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SMC 관련되는 그 비즈니스가 단순히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주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설계 도면 이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들어주는 CMO라기보다는 개발까지 넣는 CDMO가 이제 거의 비슷한 사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오 솔루션스 관련되어서 공격적인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전문가들을 포진시켰다. 셀트리온에서 이제 본래 이제 그 뭐 김영기라든지 뭐 이쪽 말고 이제 차세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 이혁재 셀트리온 수석부 사장도 있고, ADC 쪽의 어떤 중심을 잡았던 인물이 그 건기성이 이제 사내이사죠. 그러니까 건기성, 이혁재 이분들이 셀트리온의 이제 차세대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 지원 부분에 있는 뭐 이혁재 수석 부사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건기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뭐 좀 중요하다. 그래서 CDMO 관련되는 부분이 바이오 신약과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핵심 전문 인력을 모았다는 것은 뭐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속동감 있는 사업 전개를 위해서 이사의 멤버의 이제 수석 부사장급 2명을 이제 배치했다. 그래서 이혁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혁재 이제 대표 같은 경우는 홍익대 조류부에서 21년에 이제 셀트리온에 입사, 그러니까 뭐 12년도에 운영 뭐 담당자, 그래서 그 2023년도에는 사내 이사까지 오르면서 원년 멤버인 이제 뭐 기우성, 그 다음에 김영기 이을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의 중심에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창립 공신을 잇는 차세대 전문 경영인. 셀트리온은 사실 이제 좀 전문 경영인 쪽으로 바톤 터치가 좀 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의 이제 창립 멤버들은 다음번의 성장은 이제 이런 이제 전문 경영인 쪽으로 가는 구조가 좀 맞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기성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 ADC 쪽의 어떤 방향을 모색했는데, 사실 ADC 쪽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가 좀 중심에 있고, 셀트리온은 파이프라인은 이쪽도 이제 뭐 8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주가에는 그다지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이죠. 그만큼 건기성 부사장은 셀트리온이 백신 개발 부장, 그 다음에 R&D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호주마의 어떤 개발도 총괄을 했고, 결국 이제 ADC 쪽의 중심을 잡는 어떤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 CDMO 사업의 어떤 연구 개발도 지금 받아 있기 때문에 이제 건기성 사내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향후에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그 공매도 쪽에서는 3,531주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00만 주 초반. 그 다음에 대차 거래는 상한이 체결보다 좀 많았고, 주가 흐름은 이제 1월달 거래가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지금 부진하죠. 작년 연말 대비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이 다 이제 상승을 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초에 이제 시작하는 가격 자체가 18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 18만 원이니까 전반적으로는 한 이제 5% 정도 내외의 어떤 하락폭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역행하는 모습을 1월달 지금 거의 2주 넘게는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지난주부터는 18만원 밑단까지 좀 내려갔다가 18만원은 일단 깨지 않는 흐름으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 거래량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오늘도 좀 보여주고 있죠. 1월달 들어서 큰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를 이어가고 있고, 수급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 외국인들 기관들은 여전히 좀 매도를 하면서, 그 12월 달에 이제 올라갈 때 기관들이 매수했던 부분들을 1월 달에 들어서는 외국인들은 좀 사고 팔고가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그냥 지금 매도를 집중적으로 계속 지금 1월 달 내내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기관 매도의 흐름과 외국인들도 뜨문뜨문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8만원은 좀 깨지 않으면서 좁아져 있는 볼린저 밴드 이 부분들이 1월 달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21일평까지도 일단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빨리 이제 18만 5천원 구간으로 올려놓는 양봉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